안녕. 자, 현대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70쪽이고요. 자, 우리 이 작품은 기출에서 여러분이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1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 기출에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한번 봤던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복숭아 나무가 등장을 하네요. 자, 이 복숭아 나무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왜냐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왜 이 대상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원인,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복숭아 나무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여러 겹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오롯이 뭐만 보고 그걸 판단을 하냐면 흰 꽃과 분홍 꽃이라고 하는 색깔만 보고 이 꽃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색채, 시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대상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본질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상의 외면만 보고서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그 외면만 보고 편견, 선입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편견과 선입견이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러면 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멀리로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알아가려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랫부분.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외면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걸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흰 꽃, 분홍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게는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대상의 본질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멀리서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시 할게.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그 나무의 색깔, 나무의 이다 수천의 빛깔을 내가 느끼면서 아, 나무도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화자는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에 얘들아 눈부셔, 눈부셔 이 부분 아까 멀리로처럼 반복을 시키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의 태도를 강조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도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피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대.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뭐뭘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나무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대. 그러면 꿈과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가 정말 많고 그걸 해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서 아, 외로웠겠구나. 외롭지도 않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외로운 이유를 왜 외롭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그 나무는 아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외롭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왜 외롭지 않냐면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끔 그 연예인들 여러분 그 가수들 아이돌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아이돌 연습생들 중에서 막 6년, 7년 동안 연습생을 했던 친구들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진로가 맞나? 자기가 이런 꿈을 꾸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거든. 그게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노력한 결과들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죠. 왜 포기하지 않냐면 자기 꿈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또한 외롭지 않지만 자기를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는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깊이 이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단순히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해를 심화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심화시키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때 여러 겹의 마음은 일행에 나온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멀리한 이유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행에서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이러면 피상적으로만, 즉 겉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다면 지금 여기 마지막 1년 마지막 행에 있는 이 여러 겹의 마음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1행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은 문맥적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읽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바로 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 노력이 이 정도는 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시간 부분이에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대상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그럼 그 깊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찰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성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본질이나 아주 깊은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사색적 태도예요. 그리고 화자는 처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긍정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은 그 대상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2연으로 갈게요.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그러면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선은 꽃잎이 아주 가득했잖아요. 흰 꽃, 분홍 꽃. 근데 그 꽃잎들이 멀리 흩어져서 날아가서 어디 바람에 흩날려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면 꽃잎이 멀리 떨어졌다라는 건 꽃잎이 진 상태. 그래서 꽃이 진 모습을 여러분 심심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심심하다라는 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질이에요. 또 다른 모습.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곳에서 나는 처음에는 되게 멀리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복숭아 나무 그늘에까지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 그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자는 대상과 완전한 소통을 하게 되었고 거리감도 매우 좁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표현법은 여기 가만히 들었대 이 소리를 그러면 지금 문맥적인 부분이 목적어가 맨 뒤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법을 쓰고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화자가 내가 선입견이나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상과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해소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표현법 하나만 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현관펜을 하나 표시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현관펜 들어서 자, 여러분 세 번째 행에 있는 뭐뭐 했습니다. 자, 6번째 줄에 있는 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줄에 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 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연에서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선생님 현관펜으로 표시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높임 표현, 즉 종결어미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결어미는 지금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비읍니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높임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경어체를 사용을 해요. 이 경어체를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청자를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청자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미안해요 여러분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죠. 미안해요. 자, 여러분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청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반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백적인 어조 이러면 독백적인 어조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비읍니다를 사용하면서 청자를 설정하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지금 여러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71쪽에 여러분 핵심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71쪽에 여러분 그러면 왜 고백적인 어조 나오는지 알겠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비읍니다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읍니다를 반복해서 고백적 분위기 만들어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작품 정리도 한번 아래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화자가 여러분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인식 태도를 변화를 주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 처음에는 화자는 여러분 흰 꽃과 여러분 분홍 꽃을 가진 여러분 가진
나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가 이 나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오해가 조금씩 풀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그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자는 여러분 복숭아 그늘에 가서 가만히 그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복숭아가 나무가 이러면 그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늘이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가치를 그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해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편견 갖고 대립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자는 이렇게 여러분 인식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태도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는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화자는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인식 변화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꽃이 가득 피어 있다가 꽃이 다 흩어져서 멀리 날아갈 정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자는 거리감을 계속 좁히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물리적 거리감일까 아니면 심리적 거리감일까? 여러분 둘 다 돼야죠. 왜냐면 물리적 거리감도 가까워지고 있고 심리적 거리감도 되게 좁히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모두 좁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은 그 곁으로 가면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품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안녕.